안녕하세요. 체인의 정석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패스트 클래스 101 강의랑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찍느라고 계속해서 설명은 했는데 이게 또 거기다 유료로 올리다 보니까 제 유튜브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약간 트렌디한 내용이랑 강의는 다루지 못했고 조금 더 약간 더 쉽게 설명하는 좀 부분, 또 트렌디한 부분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비트코인 NFT의 새로운 등장,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오디널이라는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워낙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NFT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오디널스는 이런 식으로 그 비트코인 위에 올라간 거고요. 현재 몇 가지 시리즈가 이미 있고 이미 고가의 거래가 많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며칠 내에. 근데 이거 나온 지는 진짜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크립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대요. 이 인스크립션이라는 걸 저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홈페이지 공식 독스에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명 NFT랑 비슷한 디지털 아티팩트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에 직접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더리움이랑 조금 다르게 UTXO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더리움에서는 은행 계좌에 잔고만 업데이트 된다고 치면은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1,000원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뭐 100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UTXO라는 게 있고 그거를 다 합친 게 그 지갑의 전체 잔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UTXO가 Unsigned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서 아직 서명을 하지 않는 트랜잭션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면은 서명하기 전까지는 제 잔고였다가 서명해서 남한테 보내면 다른 사람의 잔고로 되는데 그 트랜잭션 자체가 이렇게 합치거나 쪼개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거의 총 합이 제 잔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잔고의 상태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총 UTXO의 합이 제 잔고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복잡하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디널스 이론이라는 건 사토시라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화폐 단위거든요. 이더의 웨이 단위라고 있어가지고 1 이더리움이 사실 프로그램상으로 표현할 때는 1에 00000에서 0이 18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토큰에서도 데시멀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토큰 하나를 보낼 때는 프로그램 상에서는 1에다가 0이 18개가 더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 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에서도 사토시란 최소 단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 단위가 원래는 잔고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어차피 되게 그 작은 규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시리얼 넘버로 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잔돈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치면은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 잔돈에다가. 그리고 이 오디널스 같은 경우 기존에 뭐 사이드 체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 비트코인과 연관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비트코인 위에 바로 올라간 그 비트코인 자체에 기록되는 거다. 이렇게 컨셉이 정해졌는데 이게 잘 먹혀서 현재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UTXO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조예요. 2랑 1랑 3, 2랑 1이랑 3을 보내게 되면은 이게 합쳐져서 이제 4가 되고 이게 합쳐서 2가 되는 이런 합쳐지고 쪼개지는 것이 UTXO 구조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저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아 이게 전송할 때마다 합쳐지고 쪼개진데 이걸로는 NFT를 못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어차피 오디널스 시어리라는 데서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단위로 끊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합쳐져도 A, B, C, D, F가 A, B, C, D, EF로 되면은 이게 사실 해석하기 되게 쉽죠. 쪼개져도 그대로 이제 구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수수료도 있잖아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수수료를 생각해 보면은 213을 보냈는데 채굴자한테 예를 들어서 2가 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유저한테 4만 갔기 때문에 그걸 치환해서 살펴보면은 A, B, C, D, F인데 EF는 채굴자한테 가버려서 섞여버리고 A, B, C, D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더리움과 다르게 이제 사실 이더리움은 이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는 게 따로 어, 있, 있지 않다고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은 실제로 로컬에서 코어를 돌려보면서 봤는데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한 번에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렬이 되게 되거든요. 맨 앞으로. 그래서 사실 그 트랜잭션 수수료로 가는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제외하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NFT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NFT라는 용어를 사실 안 씁니다. 저희가 NFT로 알고 있지만 사실 NFT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그걸 디지털 아티팩트라고 쓰는데 사실 이게 이런 용어를 만들고 잘 꾸며내면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득할 때는 이건 기존의 NFT가 아니야. 이건 디지털 아티팩트야. 근데 어차피 NFT는 경제학적 용어 아니야? 저희가 NFT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게 뭔데 이렇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디지털 아티팩트다 이러면 아 디지털 아티팩트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NFT라는 게 어차피 그냥 그 임의로 만든 용어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게 더 이해하기 쉽다. 우리 거 디지털 아티팩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널스 시오리에 이제 이더리움 NFT랑 비교해서 장점을 막 써놨어요. 우리는 희소하다. 그 다음에 불변이다. 그 다음에 온체인에 항상 저장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간단한 거다. 이게 이렇게 써놓고 뭐 새로운 마켓이다 이런 거 여러 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NFT랑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다 그럴싸하긴 했는데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바로 이 레어리티입니다. 결국에 이 오디널스가 되게 재밌는 게 블록의 생성 주기, 난이도 조정, 반감기, 사이클이 특정 시기마다 오거든요. 매 블록은 10분마다 채굴이 되고 난이도 조절은 2016 블록마다 이루어지고요. 반감기는 21만 블록마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반감기랑 난이도 조절이 같이 일어나는 건 또 이게 예, 20 반감기 6번, 즉 2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32년에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사이클이. 그래서 다음 사이클은 2032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희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비트코인 블록의 생성 규칙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레어리티를 했을 때 다른 NFT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은 시리즈를 막 새로 내요. 그럼 계속해서 찍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레전드, 뭐 에픽 이런 게 다음 시즌 낼 때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오디널스 중에서 레어리티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시리즈별로 레어리티가 아니라 그냥 블록에서 채굴된 그 UTXO 인지를 가지고서 이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 중에 이게 한정 수량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각 블록의 인덱스를 통해서 레어리티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값이 이제 바뀌는 게 매우 이제 희소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 값이. 왜냐면 이게 그 블록의 데이터 중에서 이 값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일어났을 때만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있는 UTXO를 저희가 찾아서 갖게 되면은 아주 희귀한 사실 그건 오디널스를 갖게 된 그 디지털 아티팩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토탈 서플라이의 경우 진짜 에픽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적고 레어도 사실 전체 이 오디널스 시오리에 따른 애들을 대상으로 하면 3,437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커렌트 서플라이는 더 적죠. 이걸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전체 공급량이고 이건 현재 공급량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정해져 버렸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것도 사실 그 규칙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되게 희소성이 블록 생성 규칙으로 저장됐다. 이게 저는 되게 참신한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일단 설치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이게 제가 로컬에서 했을 때도 엄청 헤맸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블록체인 배울 때 진짜 한 4년도 전에 이제 로컬에서 비트코인부터 돌려보잖아요, 저희.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설치 과정에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초창기 이용자들은 OTC 거래를 하는, 꼭 해야 했던 건 아닌데 UI가 불편한 걸 사용하거나 OTC 거래를 하는 케이스밖에 없어가지고, 이 복 XYG라고 해서 이제 미술품 투자한 다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이번에 크게 수익을 냈다고 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런 OTC 거래로 수익을 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랫폼에서 거래한 게 아니라 진짜 그 OTC로 개인 유저들끼리 거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엄청 그 차익을 많이 벌고 거래를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진입 장벽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유저는 이제 상당히 뭐 플랫폼에서 쉽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오르브라는 월렛을 살펴봤는, 그 주의사항을 읽어봤는데, 여기서 직접 커맨드 라인 치게 될 경우 NFT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갑을 깔고 이 지갑에다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진짜 비트코인 노드에다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다가 노드에다가 명령을 날려버리면은 이게 사실 잔고기 때문에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NFT가. 그래서 절대 불변이라고 했는데 사실 잘못 보내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저가 제대로 전송했다는 규칙 안에 전송했다는 하에서 이제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갑이랑도 섞이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이 오디널스를 관련 용도로만 해야지 이게 규칙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갑이랑 해가지고 전송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불편한 점이 더 희소성을 가져왔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사용자들이 지금 이더리움에서 거래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에서 거래한 방법은 바로 엠블렘 벌트라는 금고를 이용했습니다. 이 금고 같은 경우는 예치해주면 보관하면서 이제 랩핑을 한다고 해서 그 증표를, 랩된 증표를 주는데요. 저희가 이더리움을 벌트에 보관하면 랩드 이더라는 거를 봤거든요. 그걸 디파이에서도 많이 쓰고,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저도 개발을 했지만 NFT 브릿지 같은 걸 할 때도 NFT를 이제 볼트에다 넣어놔요. 저도 볼트 컨트랙트를 예전에 짰었는데 볼트에다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증표를 주고, 그거를 원래 보관 증서를 가지고 교환한다고 생각하고 교환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강의 자료를 이제 몇 시간 전에 만들었는데, 금방 퇴근하고 방금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펑크가 볼트에 새로 예치되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최근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 펑크로 이렇게 오디널스가 가득 찬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그냥 눌러서 연결하면은 오픈시나 룩스레어 마켓에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걸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사기당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얼마 전에 갓 인증된 엠블렘 벌트만 모아서 거래시켜주는 그런 플랫폼도 나왔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늘 나왔다고 저도 어디서 전해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디너스 사이트에서 인스크립션도 직접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검증된 오픈시 링크인지도 자체 필터링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이 되게 빠른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오디널스라는 개념이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유저 편의성도 갖추고 있고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앞으로 대세가 된다면 지금이 되게 빠른 시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반짝해서 거쳐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라면은 지금이 늦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로서는 이걸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안 사더라도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아두면은 이제 나중에 이거랑 관련돼서 뭔가 나왔을 때 더 빨리 접하고 그 다음 기회는 더 빨리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오디널스라는 거를, 정보를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좀 계획에는 없었지만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이제 트위터랑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릴 예정이니까, 조금 더 그 글로써 빨리 읽고 싶으신 분이나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거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상을 좀 다시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달은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찍을 게 워낙 많아가지고 많이는 못 올리겠지만, 앞으로 종종 올릴 테니까 이제 그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면은 더 좋은 콘텐츠로 제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